자, 놀이와 변형 통합입니다. 자, 놀이. 규칙을 재정의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형은요, 익숙한 것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서 창의성을 바꿔보는 거고요. 통합은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감각을 전체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놀이의 개념, 규칙의 재정의. 그러니까 기존 규칙을 변형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거나 틀을 벗어난 사고가 필요하죠.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상을 하는 거, 탐구적인 접근,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거죠. 놀이와 창의적 발견에서 플레밍이요. 자, 페니실린 발명가이자 열렬한 게임 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잠깐만 보시게요. 1928년 런던 한 연구실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남자.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단 말이야.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어. 그는 의과대학의 연구원으로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놀러 갔다가 포도 상구균은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로 이제 푸른 곰팡이가 부스럼 등 각종 세균성 질환을 일으켜 실수로 당시엔 푸른 치료약이 곰팡이에 시급한 있는 상황이었는데 것은 세균이 없더라는 그런데 그때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이런 갑자기 마누라 목소리가 들려. 자, 놀이를 통한 문제 해결, 퍼즐 게임, 논리적 사고와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또 기계를 분해해 보는 거요.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죠. 분해해 보는 거. 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어 게임, 이것은 언어적 창의성과 연상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요. 시각적인 게임이요, 공간 지각력하고 다각적인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자, 놀이 활동 훈련의 활동 보시면, 자, 분해 탐구, 고장난 물건을 분해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작업 원리를 뜯어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부품을 다시 활용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분해한 부품을 이걸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이죠. 또 늘상 해왔던 게임의 규칙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즐겨보는 거. 그렇다면 변형은요, 자, 변형의 개념, 자, 용도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도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본다. 이 변형이고요. 두 번째는 도구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 도구를 결합해 보는 거죠.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것도 변형이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통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 그냥 항상 익숙하게 했던 것을 낯설게 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보는 것도 변형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일상 속 변형 사례를 잠깐 보면요. 자, 책의 변형, 책을 모니터 받침대로 활용했다. 그래서 이제 시각 높이를 이렇게 해준 거, 편안한 시선 높이를 확보했다. 이것도 소소하지만 변형 사례고요. 집게의 변형. 집게는 이렇게 뭐 빨래나 뭐 이렇게 찝는 용으로만 썼는데 어때요? 집게를 이용해서 식물 지대로 사용한다. 이런 거. 또 볼펜을 변형해서 쓴다. 이임식 고정핀이나 볼펜을 머리 장식으로 활용한다. 이것도 일상 속의 변형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리의 변형이 있죠. 원작 소설을 텍스트로 쓴 원작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거나 또 연극 공연을 하고 이것을 다양한 게임, AR, VR에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 뭐예요? 해리포터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몇 조 원의 파생 효과를 냈어요. 영화, 테마파크, 게임, 다양한 미디어로 변형된 거죠. 각 매체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형이죠. 미디어의 변형. 변형 훈련 활동을 얘기한다면 사물 용도를 여러분이 다시 정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주변의 일상적인 물건인데 아무 물건이나 선택해서 이것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보려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이 클립을 가지고 이걸 열쇠고리, 뭐 북마크, 귀걸이,
또 종이컵을 가지고 스피커나 화분, 조명의 갓 이런 걸로 만들어 본달지, 또 스토리 미디어를 변형해 보는 거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책을 이렇게 그려본달지, 그거 이제 일부를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웹툰으로 그림을 잘 그리시면 웹툰을 이렇게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영화를 보고 그것을 어떤 여러분 노래를 만든다 할지, 보드 게임을 만든다 할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 미디어의 변형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통합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감각과 사고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통합. 이제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 다음으로는 분야 간 연결도 통합이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결합한 것. 통합. 세 번째는 다차원적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통합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제 탐정을 보면 통합적 사고에 네 가지 통합적 탐정도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관찰,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상호 간에 뭐 인간의 어떤 관계, 이것들을 다 뭐요? 하나로 이렇게 탁 통합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네? 셜록 홈즈 있잖아요. 관찰력, 추리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의 상징. 맞습니까? 미세한 단서를 보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키잖아요. 뭐 그 사람의 그 셔츠에 단추에 무슨 뭐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왼손잡이네, 뭐 했네, 직업이 뭐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연역적 추론이라는 방법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과학적 지식과 또 인문학적 통찰 결합한 거죠. 그래서 복잡한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한 추리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 사람은 단순히 추리, 그냥 근거 없이 이럴 거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과학적 지식, 뭔 지식을 다 하나로 통합해 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 뭔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통합적 사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형사 콜롬보를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예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허술해 보여. 외모하고 이제 수사 방식이 유명한데, 이 사람은 낡은 트렌치 코트를 이렇게 맨날 보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말하다가 갈라다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내면은 얘가 자꾸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날카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 심리가, 얘가 범인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막 대화를 통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역추적 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또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죠.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반응, 이러한 단서들을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쫙 통합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가 몰아가는 거야. 재밌죠? 또 몽크입니다. 이 몽크는 강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천재 탐정가라는데, 이 사람의 강박관념이 결함인데 오히려 놀라운 통찰력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뭐 사소한 브리치와 패턴을 감지합니다. 사소한 게 안 맞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를 끄집어낸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함을 보면 고통을 느끼는 자신의 강박증, 이 범죄 해결에 활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겉보기에는 관련 없는 정보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로 다 작은 것도 통합해요. 통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통합적 사고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통합적 사고의 힘, 감각적인 통합,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논리적 통합이란 건 뭡니까? 네, 인간관계와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직관적인 통합이란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맥락적 통합이라 하면 상황, 그때의 상황과
배경 정보를 고려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게 우주의 진리 생각해 봅시다. 작은 것에서 찾아볼까요? 물방울 하나에도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 미시적 관찰, 아주 작은 관찰이죠.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것에서 큰 원리를 발견합니다. 통찰을 도출한다. 개별 현상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추출할 수 있고요. 패턴 인식, 반복되는 구조와 규칙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연결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통합훈련 활동,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보면 자,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문제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석을. 또 이해관계자,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와 입장을 고려해보는 거, 들어보는 거고, 시간,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건 이제 과거는 이랬고 현재 이런데 미래는 이럴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통합훈련. 통합훈련 활동, 자, 분야 결합 아이디어인데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한다. 그러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분야일수록 더 창조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생각도구의 시너지 효과를 말하면, 자, 놀이하고 변형이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놀이의 자유로운 태도로 사물의 용도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이렇게 놀이하듯이. 또 변형과 통합을 합치면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변형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통합하고 놀이가 합해지면요, 감각과 논리를 결합한 놀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창의적 사고 훈련 일상화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매일 5분 아이디어 노트 쓰기.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나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생각 도구를 적용한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자, 주간 창의력 챌린지. 주간으로 매주 하나의 생각 도구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그 결과물을 서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월이 되면요, 자, 매월 통합 프로젝트를 하는 거. 세 가지 생각 도구를 모두 활용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